안녕하세요. 인터TV 박시영입니다. 오랜만에 정지우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머리 월드스타. 근데 월드스타 한 마리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좋죠. 일일 3강 뭐 이렇게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네.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이현우 기자가 네. 기분이 좋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새 B가 인기가 많아져서 네. 괜히 기분이 좋긴 한데 어쨌든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고요. 오랜만에 네. 출연했습니다. 네. 기자님이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라리가가 재개한다는 소식인데요. 아무래도 축구 매체들을 지금 다 뭐 축구 언론 뭐 스포츠 산업 뭐 전반적으로 지금 타격이 좀 컸는데 일단은 재개를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시작을 했고요. K리그도 했고 네. 이제 라리가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EPL까지 다시 재개를 하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. 어쨌든 우려 속에서 일단 무관중으로 재개를 합니다. 네. 박싱데이 저리가라는 빡빡한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이제 세비야 대 베티스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. 이제 일정을 좀 봤어요. 그러니까 네. 이 경기를 포함해 총 20경기가 이제 한 주 사이에 다 열려요. 한 주라고 보기 좀 어렵고, 그러니까 10일과 19일 사이에, 그러니까 한 9일 정도겠죠. 9일 정도 사이에 20경기가 열리는데, 그 야구에서 보면 이렇게 더블헤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네. 좀 이렇게 하루에 연달아 이렇게 경기가 열리는.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외신에서도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. 저는 축구 외신에서 이 용어를 처음 봤어요. 더블헤더가 왜 여기서 나와?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더블헤더,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살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뭐 변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확실한 선수가 나오면 이게 또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.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선수들에게는 제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. 박신데이다. 빡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축구 팬들에게는 뭐 가뭄의 단비 정말 박싱데이 선물 같은 날이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팬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특히 오늘은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 경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특히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있는 팀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이 국내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 게 마요르카 대 메시래. 바르셀로나 경기가 제가 바르셀로나 메시로 보고 있네요.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경기가 좀 잇따라서 좀 화제가 됐고 네. 또 이강인 선수의 그런 벌컵한 몸이 또 화제가 됐거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네, 뭐 발렌시아 경기도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첫 주에는 가장 주목받는 경기가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기성용 선수가 뛰는 경기입니다. 진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마요르카로 간데 에피설이라든가 전북현대 출전을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기성용과 메시.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메시가 가장 유일한 축구의 신. 그쵸. 그 녀석 때문이죠. 원래 두 명이었는데 축구의 신이 한 명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메시와 기성용 언제 맞대결을 하냐 뭐 이런 게 관심이 됐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바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재개 첫 경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. 어쨌든 꿈의 매치업이 실현이 됐습니다. 6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킥오프를 합니다. 시간대가 좋진 않아요. 근데 네.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팬들이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특히 기성용과 메시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 아르헨티나 그 당시에 맞붙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결국에는 1대4 대패를 하는 좀 아픈 기억이 있긴 하지만 이번 또 좋은 좀 이런 그런 기억들을 좀 기억으로 만들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. 특히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좀 중요한 경기잖아요.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강등을 피해야 되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또 우승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는 좀 어떻게 나올까요? 일단은 등번호 10번을 받으면서 입성을 했어요. 그래서 기대감도 많고 그 당시 마요르카는 지금도 강등권이죠. 강등권에 위치했던 팀이기 때문에 좀 기성용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좀 아무래도 뉴캐슬 시절에 많이 뛰지는 못했단 말이죠. 거의 벤치에 있거나 아니면 명단 제외되거나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컨디션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3월 7일 A바르전에서 이제 후반 막판 교체 투입돼서 한 8분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역시 기성용이다. 뭔가 좀 번뜩이는 아니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리그가 중단됐죠. 기성용 선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. 아무튼 기성용 측에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. 어떤지. 근데 컨디션 상당히 좋다고 하고 중단 기간 동안 아무래도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했다고 하고요. 이번 경기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. 마요르카가 승점 25점으로 강등권인 18위. 요거 아니고 또 어떻게 깜짝이야. 18위 뭐 이상하네. 18위 네. 18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승점 1점을 따내는 것이 요거 아니고요. 네. 그래서 욕하고 싶은 날이 좀 많은데 요거 아니고 어쨌든
1점 따는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뭐 승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적이고 승점 1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중앙 미드필더 마요르카가 4-2-3-1 또는 4-3-3 아니 4-4-1-1 뭐 이 정도 포지션을 많이 쓰는데 네. 중앙 미드필더로 위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관심사는 메시겠죠. 아, 2선 그쵸. 뭐 측면 최전방 다양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위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막아야죠. 메시를 막아야죠. 막아야 되는 역할일 것 같고 이번 시즌 스탯을 메시를 좀 보면 네. 미친 사람입니다. 정말 축구를 잘해요. 그러니까 23경기 출전해서 19골 12도움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. 경기당 82.9% 패스 성공률, 4.8개 슈팅, 2.5개 패스, 1.7개 파울 유도. 가장 중요한 거는 5.4개의 드리블 돌파. 경기당 5번은 뚫는다는 얘기예요. 와. 그러니까 기성 선수가 맞붙었을 때 어떤 드리블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엄청난 드리블 숫자만 봐도 메시의 위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기자님께서도 마요르카 말고 메시, 바르셀로나가 이길 바르셀로나. 것이다라고 그쵸, 아까 그쵸.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도 변수는 항상 존재하잖아요. 그렇죠. 올해 쉬었고 어떻게 보세요, 기자님은? 뭐다 졌으니까요. 네. 다 섰으니까. 근데 변수가 하나 있다면 메시인데 메시가 최근에 뭐 모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냥 메시의 부상 여부예요. 최근에 메시가 리그 재개 앞전성에 갑자기 훈련 도중 근육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. 근데 바르셀로나 세티엔 감독이 직접 완벽한 몸 상태다. 메시는 문제 없다. 뭐 출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메시 같은 선수는 이게 오래 쉬면 쉴수록 좋아요.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매 경기 출전을 거의 하잖아요. 뭐 네. 리그, 컵 대회, 뭐 챔피언스 리그 이 선수를 빼는 감독이 없죠. 누가 뺄 수가 있겠어요. 메시를 뭐 감히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길어진 휴식이 좀 보약이 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메시가 좀 완벽한 컨디션으로 좀 더 무서워졌을 것 같고 부상만 없다면 좀 완벽한 메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시 마요르카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일본 메시가 존재하잖아요. 여기에는 그렇죠. 쿠보 선수. 참 메시 많아요. 많아요. 이스라엘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뭐 메시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진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있다면 마요르카에 일본 메시가 있는데 사실 일본 언론도 우리나라만큼 뭐 극성입니다. 뭐 저희가 이강인 선수라든가 뭐 옛날에 이승우 선수라든가 지금 뭐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하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. 누가 뛰어난 선수가 나오면 집중하게 돼 있죠. 최근에 좀 좀 재밌는 기사였는데 네.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쿠보의 드리블 돌파와 메시의 드리블 돌파 같다. 동급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 이제 스페인 팬들이 옛날 허재 감독의 뭔 삐 소리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쿠보의 기록을 좀 보면 네. 그래도 마요르카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3경기 선발 11경기 교체 그러니까 24경기를 뛰었고요. 3골 2도 위치를 봤을 때 괜찮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경기당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그 일본 매체가 좀 다른 기록을 좀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가 5.4개 드리블 보통 성공을 했다 그랬잖아요. 그럼 쿠보도 5.4개여야 되는 건데 후스코어닷컴을 봤을 때는 1.4개의 드리블 돌파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한 경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1.2개의 슈팅, 뭐 1.4개의 드리블 돌파 전체적으로 보면은 19세 나이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언론 기대가 높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정말 메시와 뛸 수 있는 기성 선수와 그다음에 쿠보 선수 정말 매단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오랜만에 돌아온 라리가 경기인 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기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축구 소식은 인터포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인터TV였습니다.